세종대왕, 조선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중 하나로 기억되는 위대한 성군이시죠. 백성을 사랑하고 과학과 문화를 꽃피워 후대에는 황금기로 불리는 찬란한 시대를 열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치세의 서막이 사실은 짙은 피와 비극적인 그림자로 얼룩져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왕위에 오른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육, 바로 왕비의 아버지이자 국가의 최고 실권자였던 장인이 영모죄로 죽임을 당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어째서 이런 믿기 어려운 비극이 세종의 즉위 초에 발생했던 것일까요? 과연 그는 정말 영모를 꾀했던 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비운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끔찍한 미스터리의 깊은 진실을 함께 파고들어 볼 겁니다. 조선 초기, 왕권과 신권이 팽팽하게 맞섰던 그 시절, 권력의 냉혹한 본질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젊은 왕 세종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백성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 거행되었던 세종대왕의 즉위식, 그 화려함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에서 시작됩니다. 조선 건국 이후 가장 안정적이고 번영할 것 같았던 새 시대의 문이 열리던 순간이었죠. 당시 영의정의 자리에 있었던 시몬은 왕의 장인이자 국혼을 통해 왕실과 혈연으로 맺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헌왕 후의 아버지로서 왕실의 외척이라는 강력한 배경과 더불어 조정의 최고 수장으로서 막강한 권세와 영향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젊은 세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시에 역설적으로 거대한 권력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새 임금의 시대를 축복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한반도를 강타합니다. 즉위식의 축포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왕의 장인이자 영의정 시몬이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하루아침에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유배길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은 조정은 물론이고 전국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나라의 최고 재상이자 국왕의 장인이 반역죄로 몰려 숙청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찌 왕의 장인이 감히 영모를 꾀하겠는가, 분명 뭔가 알 수 없는 음모가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문과 동요가 가득했죠. 화려했던 그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고향으로 유배된 시몬은 결국 그곳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이라는 신생 왕조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영모라는 명분이 내세워졌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은밀한 권력의 암투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종대왕은 이 사건을 통해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이 비극의 배후에는 대체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 의문의 베일을 한꺼풀씩 벗겨내며 시몬의 비극적 최후를 둘러싼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영모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조선 초기 권력의 실체가 얼마나 냉혹했는지를 함께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젊은 세종의 즉위 초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 바로 장인 시몬의 영모 누명과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반역이 아니었음은 분명해 보였죠. 그렇다면 이 참혹한 비극은 과연 어떤 이들의 손에 의해 기획되었던 걸까요? 조선 초기 냉혹한 권력의 실체는 대체 누구의 손에서 움직였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조정의 암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몬의 몰락에는 여러 핵심 신료들의 복잡한 심리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박은이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어두운 밀실 속에서 몇몇 신료들은 은밀히 모여 앉아 마치 거미줄을 치듯 치밀한 음모를 꾸며나가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시몬이 누리던 영의정의 권세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와 깊은 시기심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던 시몬은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위협이자 탐나는 자리였을 테니까요. 그들은 태종의 의중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일궈내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돛단배에 실으려 했던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세왕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외척 세력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를 자신들의 입지를 다질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거죠. 무고는 그렇게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시몬에게 쏟아지는 탄핵 상소문들은 마치 폭풍우처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비판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점차 역모라는 거대한 죄목으로 번져나가며 시몬을 옥죄기 시작했죠. 당시 조정의 권력 지형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시몬을 변호하려던 몇몇 충신들의 목소리는 이내 거대한 음모의 파도에 휩쓸려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왕실의 외척이라는 위치가 때로는 더 큰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료들의 뒤틀린 야망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이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젊은 세종은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부왕 태종의 절대적인 권위와 자신의 아내 소헌왕후의 아버지이자 개인적으로 존경했을 장인 시몬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에 시달렸을 겁니다. 즉위초 아직 왕으로서의 기반이 단단하지 못했던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잠 못 이루고 번민하는 젊은 세종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그는 밤새도록 침상에 앉아 이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과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깊이 고뇌했을지도 모릅니다. 소헌왕후가 아버지의 비극적인 소식에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세종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태종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지는 아들이자 아직은 힘없는 새 왕이었으니까요. 태종은 아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왕권 강화를 위한 대의 명분 아래 냉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젊은 세종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향후 통치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이 비극을 통해 왕이 가져야 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가족조차 지켜내지 못했던 경험은 그가 훗날 성군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냉혹한 통과 의례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 왕조 국가 권력의 잔혹한 본질을 이해하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이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종이 꿈꾸던 백성을 위한 이상 정치가 현실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그의 앞에 가로놓여 있었죠. 그 산은 바로 조선이라는 왕조 국가의 깊은 뿌리 속에 드리워진 권력의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 속에서 쉴 새 없이 꿈틀대던 신료들의 날카로운 야망이었습니다. 이제 막 왕위에 오른 그에게는 부왕 태종의 그늘 아래 놓인 조정의 복잡한 권력 구도와 자신의 장인 시몬을 향한 거센 견제가 피부로 와닿았을 겁니다. 영의정 시몬은 국왕의 장인이자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었기에 그의 위세는 실로 대단했죠. 하지만 바로 그 막강한 권세가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권력 다툼의 표적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조정의 공기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시몬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는 신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조판서 박은 같은 인물은 시몬의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여겼을 가능성이 크죠. 그는 태종의 의중을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내는 데 능숙했던 인물로 태종이 추진하던 왕권 강화에 발맞춰 시몬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밀실에서는 은밀한 모의가 진행되었을 테고요. 시몬을 역모라는 거대한 틀 안에 가두기 위한 치밀한 각본이 짜여졌을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산불로 번지듯 사소한 오해와 억측은 순식간에 역모라는 이름 아래 포장되어 시몬을 향한 칼날로 변모해갔습니다. 이 음모의 핵심은 바로 무고, 즉 거짓된 고발이었습니다. 박은을 비롯한 반 시몬 세력은 시몬이 명나라 사신으로 떠난 틈을 타 그의 아우 심정의 발언을 빌미 삼아 역모죄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정이 상왕, 태종, 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몬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죠.
이 발언은 당시 태종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던 군권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었고 태종의 절대적인 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경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시몬의 세력이 너무 강해 태종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탄핵 상소문은 시몬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결백을 주장하려던 몇몇 충신들의 목소리는 거대한 음모의 파도에 휩쓸려 힘없이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작은 물결처럼 말입니다. 조정은 태종의 의중을 읽어내려는 자들과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자들, 그리고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결국 시몬은 자신에게 씌워진 영모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선 초기 권력의 잔혹한 본질은 한 개인의 생사를 좌우하며 그 실체를 드러냈던 것이죠.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젊은 왕, 세종이었을 겁니다. 그는 부왕태종의 절대적인 권위와 동시에 자신의 아내 소헌왕후의 아버지이자 장인인 시몬의 비극 사이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한쪽은 조선의 기틀을 다진 강력한 아버지, 다른 한쪽은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 이 두 거대한 존재 사이에서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인간적인 고뇌 사이에서 갈등했을 테지요.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젊은 세종에게는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만한 힘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을 테지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번민했을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버지의 비극에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 태종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 세종의 뒷모습은 단순한 무력감을 넘어선 깊은 깨달음을 주었을 겁니다. 왕권의 잔혹함과 동시에 진정한 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만들었을 테죠. 이 사건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훗날 백성을 위한 성군으로 거듭나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비극은 세종이 겪어야만 했던 냉혹한 통과 의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아픔을 통해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백성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이상적인 정치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다졌을 겁니다. 세종은 이 비극적인 고통 속에서 왕이라는 자리가 개인의 감정이나 도리를 앞세울 수 없는 냉혹한 운명임을 절감했을 겁니다. 갓보 위에 오른 26의 젊은 왕에게 부왕태종의 절대적인 권위는 거대한 산과 같았을 테죠. 사랑하는 아내 소헌왕후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장인인 시몬 대감의 죽음 앞에서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한 나라의 군주로서의 책무 사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번민에 잠겼을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위하는 이상적인 정치를 꿈꾸었지만 현실은 핏줄의 비극마저 막을 수 없는 무력감을 안겨주었으니 그 심정은 참으로 비통했을 테지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고뇌하는 젊은 세종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쩌면 그는 태종의 눈을 피해 소헌왕후의 흐느낌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에게 드리워진 왕권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을지도 모르죠. 아버지를 향한 효심과 장인을 향한 인간적인 정,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지켜야 하는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세종은 말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무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현실의 벽이자 권력의 잔혹한 본질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테니까요. 이처럼 시몬 대감의 죽음은 단순한 영모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비극이었죠. 이는 조선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절대 왕권을 확립하려 했던 태종 이방원의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던 박은을 비롯한 신료들의 권력 투쟁이 빚어낸 합작품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힘의 충돌 속에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세종은 개인적인 비애와 군주로서의 고뇌를 동시에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종의 칼날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이 사건은 세종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진정한 광으로 거듭나는데 결정적인 통과 의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비극을 통해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하게 얽힐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을 테죠. 그리고 이러한 아픔 속에서 비로소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 즉 이상적인 정치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겁니다. 시몬 대감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왕조 국가 권력의 잔혹한 본질과 그 속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600년 전 시몬 대감의 비극을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이 아닐 겁니다.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인간의 끝없는 욕망,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개인의 고뇌는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요.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힘의 충돌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그 과정이 후대에 어떤 교훈을 남기는지를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선 세종이 어떻게 진정한 성군으로 발돋움했는지 그 과정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울림을 선사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